정치부 박석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민주당이 거대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그동안 추진하려던 법안들 오늘부터 바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앞으로 전국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됐죠. 국회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거대 집권 여당이 된 겁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로 밀어붙이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또 대통령이 이걸 실행하면서 법안을 막아왔죠. 이제는 여론전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여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선 국정 지지율, 입법 드라이브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게 무리한 속도전을 하게 되면 또 역효과가 낼 수 있으니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선에서 진 국민의힘에선 후폭풍이 상당하다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는데 또 쇄신론과 책임론 맞닿아 있거든요. 결국에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문제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달리 말하면 책임지고 지도부 물러나라. 그럼 당장 당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친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쇄신론과 당권 투쟁, 동전의 양면인 셈입니다. 의원들 몇 명한테 연락을 돌려보니까요. 실제 지금 좀 그렇더라고요. 비윤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사퇴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의 주류였던 친윤계가 약화하면서 지금 명확한 리더십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다툼도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립지대의 한 의원은 이런 내홍 속에선 여당을 견제하기는커녕 다가올 지방선거 감당도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러면서 저희에게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야권 연대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단일화도 실패했는데 이건 가능할까요? 네, 우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라는 이른바 정치적 스펙을 얻었죠. 하지만 저희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책임론도 동시에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10%를 넘지 못한 득표율 그리고 TV토론 발언에서의 자충수, 2030 남성층 외 외연 확장이 좀 어려웠다는 점, 정치적 성과가 크지 않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몸값이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느냐, 또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정치 구도를 좀 보면요. 거대 여당, 그리고 여기에 맞서야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연대가 절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손 벌릴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도 있으니까요.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가 더 절실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은 구태 정치와 선을 그으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수순으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과감하게 개혁하느냐가 보수 진영의 미래를 좌우할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석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